강원도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4차 대유행 속에 1,000명이 늘어나는데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인제의 양돈 농장에서 도내 5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들을 살처분했습니다. 태백시의 수해 이주민 정착촌 주민들이 정든 집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새로운 땅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양 오색약수가 마른 지 2달이 됐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제2약수터 복원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명이 늘면서 오늘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명으로 지역별로는 동해 6명, 원주 5명, 춘천 4명, 강릉과 속초 각각 3명, 정선과 홍천 각각 2명, 양양 1명입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5,001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달 만인 12월에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겼는데 올해 들어서는 1,000명씩 늘어나는 주기가 80일, 67일, 61일, 57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3주 동안 강원도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 동안 학생 95명, 교직원 11명 등 모두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족 감염이 66.9%로 가장 많았고 지역 감염 21.6%, 교내 감염과 감염 경로 불명이 각각 5.6%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인제의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고성에서 발생한 이후 9일 만인데요. 접경 지역 농가를 비롯해 강원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제군 가리산 자락의 한 돼지 농장. 방역대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농장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돼지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벌써 5번째입니다. 지난해 화천에서 2건, 올해 5월에는 영월, 이달 초에는 고성의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제의 돼지 농장은 지난 7일 발생한 고성군 양돈 농가와 역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특별 관리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2차례 정밀검사를 벌였는데 어미돼지 검사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고성의 발생 농가에 들어갔던 사료 차량이 사랑하고 그 사료 차량이 또 요 농가도 들렸다는 거죠. 현재 이 농장에서는 1,736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장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이 농가 반경 3km 안에는 돼지 농장이 없습니다. 5km 밖에 한 농장이 있지만 예방적 매몰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 농가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ASF 양성 반응을 보인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 사육 농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치사율도 높고 만약에 이제 울타리를 넘어갔고 이제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농장이 터질까봐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많은 거죠. 축산 전문가들은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이 아닌 전국적 확산 기로에 있다고 보고 방역당국과 농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태백시에는 40여 년 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정착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 소유주가 토지를 내놓으라고 해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외곽에 위치한 화전 이동의 한 마을은 이주민 정착촌입니다. 오윤실 할머니는 40여 년 전 수해를 입은 뒤 이 마을로 옮겨와 줄곧 살아왔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입니다. 1972년 탄광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많은 물에 집을 잃은 40여 가구가 당시 민영 탄광 소유였던 지금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있기 싫을 때까지 집을 짓고 그래서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린 마음 푹 났죠. 땅 임자가 나왔다고 뭐 고소하네 우짜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을 철거하고 땅을 내놓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던 주민들이 토지 문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지난 2018년 새로운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이상 해당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면적을 점유해 지상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땅 주인은 비싼 토지 구매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당시에 지자체 중재로 땅을 제공받아 주택을 짓고 건물 등기까지 해 살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진짜 사는데 억울하다. 우리 주민 나이가 80 넘은 사람 갈 데는 없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사정하는 줄입니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땅 주인이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양양 오색약수가 마른 지 2달이 됐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급한 대로 인근에서 제2약수터를 복원하는 한편 제1약수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오색약수터.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린 뒤 수량이 부쩍 늘었지만 안반에 있는 오색약수는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6월 말 바닥을 드러낸 뒤 주민들의 요구대로 탄산온천의 취수량을 57톤에서 40톤까지 줄였지만 효과는 아직입니다. 모니터링 실시 이후에도 변동 없이 약수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로 2달 가까이 지나면서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길을 찾아 대체공을 뚫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유력한 것은 인근의 제2약수터를 복원하는 겁니다. 오색약수에서 주전골 방면으로 걸어서 15분가량 올라가면 성국사를 지나 천불동 계곡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독주암이 나타나는데 그 아래가 제2약수터입니다. 현재는 태풍 등 수해로 떠밀려온 흙과 돌무더기에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수해를 입기 전에는 약수가 정상적으로 나왔던 곳이라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수해서 충분한 양만 나올 것 같으면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죠. 사실 오색약수를 맛보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안 나오니까 와서 실망하고. 양양군은 천연기념물인 제1약수는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탄산온천의 취수를 멈추고 수량의 변화를 지켜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약수터는 복원을 위한 공사계획을 제출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고 공원 인허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재 구역이고 공원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저번 주에 받았고요. 공원 부분은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약수터를 복원해서. 양양군은 오색약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질연구원 등에 의뢰해 오색약수 수자원 현황과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도내 중소기업에 100억 원의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23일에서 다음 달 17일 사이 도내 금융기관 영업점이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로 대출한 일반 운전자금입니다. 한국은행은 업체당 4억 원 한도의 50% 안에서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연 0.25% 금리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자재 구매 대금 결제와 임금 지급 등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포해수욕장에서 물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오전 1시 43분쯤 25살 A씨가 친구들과 함께 경포해수욕장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잠수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역에 지난달 말부터 대형 노무라이끼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수욕객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릉에서만 100여 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접수됐고
고성 무남항과 양양 동산안 등 동해 북부 해역까지 노무라이끼 태파리가 고밀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업인 민간 모니터링에 따른 대형 노무라이끼 태파리 발견율은 지난달 말 47.7%에서 2주일 만인 이달 12일에는 56.6%로 증가했습니다.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성분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하고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갑니다.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은 서울대 식품산업화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가공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상호 협조에 나선 데 이어 홍천 메디털 허브 연구소와도 해양심층수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이나 바이오 화장품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심층수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육성과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인 정선군 고한읍 야생화마을 일대에 옛 운탄철도를 활용한 광차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고한읍 고한역에서 3탄 아트마인까지 옛 운탄철도 3.6km 구간에 광차 체험시설과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